네, 안녕하세요. 카산드라 TV의 제이크입니다.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는 8길이 원칙을 소개해 드렸었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제작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 8길이 원칙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었어요. 이 8길이 원칙, 문화예술 정책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는 절대 안 된다. 요 8길이 원칙은 사실 자유주의 보수우파 정부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런 당연한 약속을 했으니까 우선은 지켜보는 게 맞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사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과연 문재인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어요. 못 믿어왔죠? 자, 문화예술 분야는 아니지만 이미 정치사회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 파문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오늘 그걸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리고 SH공사 변창흠 사장 블랙리스트, 요런 것들이 그 사례예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고요. 블랙리스트 자체는 있지만 누가 작성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 블랙리스트. 요것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변창흠 사장이 간부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박원순 시장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정리해서 인사에 반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 블랙리스트는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이익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불이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8길이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사실 저는 그 약속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8길이 원칙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SH공사 변창흠 사장 블랙리스트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다음부터 나올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자유주의 보수우파 정부의 문화정책의 대원칙, 요 8길이 원칙을 소개하자마자 그 다음날 뉴스로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의 사직 뉴스하고 경기방송의 자진폐업 뉴스가 나왔어요. 자, 요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기방송의 자진폐업을 직접적이고 강제적으로 뭔가를 행한 건 아니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일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봐요. 자, 경기방송 자진폐업 배경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려면은 김예령 기자 사건을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김예령 기자는 경기방송의 청와대 출입 기자예요. 그 김혜령 기자가 지난 2019년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였냐?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 같으면 대통령은 한 나라의 국왕인데 어떻게 대통령한테 감히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국왕이래요. 참. 아니 뭐 여기 뭐 조선이야? 뭐 어쨌든 그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인으로서 당연한 질문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낙에 저쪽 사람들의 막 이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묻혀버렸죠. 그래서 김예령 기자는 최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자신이 했던 발언에 대해 이렇게 소회를 밝혔어요. 결국 저희 경기방송의 재허가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렇게 써서 퇴직의 배경을 설명했죠. 그리고 김예령 기자 사건 이외에도 현준호 본부장 사건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경기방송의 현준호 본부장이 사적인 술자리에서 회사 지인들 10명하고 같이 회식을 하던 중이었었어요. 그때 현 본부장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한국 경제에 타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어가지고 불매운동은 한국 국민들의 경제적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어리석은 운동이라면서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불매운동에 죽창을 들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하고 조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기방송의 노조원들이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서 현준호 본부장을 토착외구로 낙인 찍어버린 거죠. 그리고 퇴진운동을 벌인 거예요. 야, 무섭지 않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현준호 본부장이 사직서를 냈죠. 사직서를 냈는데 경기방송 경영진에서 사직서를 반려하려고 현준호 본부장을 전무인사로 승진 발령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다시 노조가 반발을 하고 경기도의회 민주당까지 나서서 경기방송의 인선을 철회하지 않으면 방송에 협조하지 않겠다면서 협박을 했죠. 당연히 경기방송 측에서는 민주당한테 이거 언론 탄압이라고 맞섰죠. 이거 언론 탄압이다. 그러지 마라 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노사 문제로 방송이 엉망이 되고 상황도 안 좋아지고 광고가 줄고 그러니까 경영이 계속 악화되면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결국 현준호 본부장 사건이 경기방송 폐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이거 미친 거야. 미친 거죠, 이거. 개인적으로 자유주의자로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이거 진짜 깝깝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요. 정부는 정부대로 할 일이 있고 민간은 민간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런 개인 의견에 하나하나 반응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건지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튼 이러한 정치경제적 의견을 내는 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권위주의와 전체주의가 팽배한 파시즘이 사회를 지배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파시즘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뒤에 와서 나 뭐 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파시즘이라는 게.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좀 사람들이 좀 8.12 원칙도 시대가 변하면서 그 의미가 변하고 있긴 해요. 자, 그러면서 좀 확장돼가지고 미디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시민사회 거버넌스가 발달할수록 정부의 역할을 시민사회 거버넌스가 분담을 하게 되죠. 이에 따라 8.12 원칙을 수행하는 주체도 시민사회 거버넌스가 정부의 역할을 나눠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는 정부만 8.12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거버넌스에서도 8.12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거죠. 이번에 시민사회도 그 8.12 원칙에 따라 경기방송이 무엇을 했던 우선은 떨어져서 지켜봤어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었어야 했어요. 답답하죠. 경기방송의 폐업, 이거 진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유감스럽습니다. 시민사회 거버넌스에서 8.12 원칙이 무너진 사례이고요. 문재인 정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봐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의 주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많이 안 좋죠?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아셨죠?